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화물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물 추출은 한 대의 제품, 한 대의 카메라에 대한 영상을 추출하는 방법과요. 그 다음에 다수의 카메라의 영상을 한 번에 추출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품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녹화물, 어디부터 어디까지 추출할 건지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 깃발 모양을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맞으면 그 옆에 있는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해당 영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리스트가 새로운 탭에서 이제 내보내기라는 탭으로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정보, 시작 시간, 끝 시간, 그 시간, 그러니까 총 동영상의 길이,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됐는지, 녹화가 됐는지, 모션인지, 매뉴얼인지, 그 다음에 스트림 프로파일이 또 나오네요. 어떤 스트림 프로파일이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참고라고 되어 있는 다른 카메라는 없는데 6075가 참고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6075에 제가 북마크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 북마크가 되어 있다, 특정 메모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이 스피커 모양은 영상에 오디오 정보가 있을 때예요. 현재 이 세 대의 카메라 모두에는 오디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옵션이고요. 만약에 오디오 정보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추출을 할 때 원본 데이터에 있는 오디오를 그대로 같이 추출을 할지 아니면 오디오 정보는 빼고 영상만 추출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콘 3개는요. 먼저 뒤에 있는 거 2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지금 6075 같은 경우는 북마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이미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북마크가 없고 따로 메모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전 녹화됨. 그러면 또 체크가 하나 늘어나죠. 그래서 이 정보를 추출해내고 싶으실 때는 일단 넣긴 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때는 이 메모 포함을 체크를 안 하셨을 때예요. 당연히 넣었다라는 건 같이 추출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체크를 해주시면 내보내기를 했을 때 이 정보가 같이 텍스트 파일로 추출이 되게 됩니다.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넣었으니까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휴지통, 말 그대로 이거를 지우는 거예요. 다시 만들긴 했지만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사라집니다. 다시 하고 싶으시면 당연히 나가셔서 다시 해당 제품을 선택하시고 시작 부분과 끝 지점을 누르고 동일한 절차를 밟으시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앞에 한 가지 빼놓은 부분, 이 아이콘을 보시면 녹화 편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녹화 편집은 얘를 클릭하는 순간 새로운 창에 또 새로운 탭이 하나 열릴 거예요. 원본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하는 건데요. 배경 영상을 모자이크화를 하고 또는 검정색으로 하고 옵션은 총 3가지입니다. 지우기는 사실 의미가 지우기가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추가하지 않는 거고요. 시작은 이제 추가를 클릭하게 되면 이 네모난 상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기는 당연히 제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옵션, 이 사각형도 지우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화소는 말 그대로 픽셀, 검정색은 검정색, 미지정은 배경 화면이 뭐냐를 그대로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검정이면 똑같이 검정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안 바뀌죠. 지우기는 좀 다르죠. 지우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미지정은 배경 화면과 동일한 그 색깔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할 만한, 이제 적용할 만한 설정이 배경은 그대로 두고 픽셀화를 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로 보여드리면요. 이제 제가 곧 나타날 거예요. 이것도 동영상 속도는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움직일 거여서
속도를 좀 늦추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맞춰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고 이제 제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으로 이 끝 설정이라는 거를 해주시면 모자이크는 딱 여기까지 적용이 돼요. 근데 실제 영상은 이만큼이 더 남아있죠. 이 남아있는 영상에는 모자이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완료가 됐으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아까 편집됨이라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면 이제 모자이크가 적용되어 있는 영상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추출하시기 전에 이 모자이크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이렇게 보여줘요. 만약에 잘못됐네 그러면 다시 편집하시면 돼요. 다시 편집하시면 되고요. 제가 다시 편집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라졌죠. 제가 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해놨으면 계속 나타날 거예요. 원본 영상은 지금 전혀 건드려지지 않았어요. 얘는 원본 영상 그대로 있고요. 추출할 때 이 모자이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셨으면 다시 이 스텝을 다시 밟으시면 원하는 그 모자이크 또는 색깔을 넣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는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보내기를 하시게 되면 1367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셨던 모자이크화 되어 있는 영상이 나올 거고요. 6075는 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일반 영상이 추출이 될 겁니다. 밑에 고급 설정이라는 거를 조금 더 볼게요. 클릭해 보시면 몇 가지를 더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서명을 추가하고 저희가 이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단계를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압축해서 끄집어내는데 추출을 하는데 패스워드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모르면 압축을 못 풀기 때문에 안에 영상을 못 본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추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패스워드 넣어서 추출할 수 있게 패스워드를 넣고 추출을 해야만 그 패스워드를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파일 포맷 방식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인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인코딩을 뭘로 할 거냐 이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은 26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이 동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어를 같이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PC에 동영상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동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없다라고 하시면 체크하시면 같이 이 플레이어가 폴더에 같이 추출이 되고요. 아니다, 난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체크 풀어주시면 됩니다. 재생 목록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일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처럼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노래로 치면 플레이리스트를 얘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파일을 플레이어에 등록하는 게 아니고 이 재생 목록 자체만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여러 개의 파일, 지금 끄집어낸 파일들을 자동으로 이제 불러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좀 옵션을 좀 풀었는데요. 하면은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보내기, 제가 복잡해진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패스워드를 계속 넣어야 돼요. 그럼 약간 좀 지체되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워드 넣는 거는 빼고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는 이제 어디로 뺄 건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바탕화면으로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추가됐다라는 이제 말풍선이 올라오고요. 종료가 되면 종료가 됐다라는 말풍선이 한 번 더 올라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 쪽에 그 추출한 날짜, 시간 정보로 이 폴더 이름이 나와요. 그 플레이어 같이 끄집어냈죠. 그 다음에 6075 텍스트 파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안에 들어가 보면 아까 보여줬던 정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1367
영상을 변환했었던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뭐 말풍선이 하나 올라와서요.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쭉 따라가죠. 제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앞부분은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추출하는 파일 정보에 뭔가 좀 민감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화를 해서 추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끝 설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잠깐 멈췄던 거는 곰플레이어에서 무슨 확인하는 설정값이 나와서 플레이가 안 된 거고요. 파일 자체에는 이슈가 없습니다. 다시 카메라 스테이션으로 돌아와서요. 추출하는 방법은 이게 전부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다 추출하면 끝이었는데 한 가지 더 추가가 된 게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제 파일을 편집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뭐 이 기능이 나왔을 때 뭐 추가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좀 많았었는데요. 아닙니다. 그냥 카메라 스테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얼마든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거의 초반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카메라 스테이션은 라이센스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시면 기능적인 부분은 이제 타사 제품을 이제 카메라 스테이션에 사용하냐 마냐 그걸로 라이센스가 구분이 되어 있지, 이런 기능적인 부분, 서비스적인 부분은 전혀 추가 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 카메라 스테이션이 지원하는 기능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추출할 게 지금 다 수동으로 지금 다 클릭해서 추출을 했잖아요.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예약된 내보내기라는 건데요. 설정해서 뭐 모두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해서 추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할 거냐? 경로 지정해 주시고 파일 형태 하시고, 여기는 아까 앞에 보셨던 거와 동일한 메뉴예요. 그 중요한 부분이 얘입니다. 나는 한 달치를 한 번에 백업 받고 싶어. 그건 안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보내기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처음 설정하실 때 여기에서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아까 바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동으로 다 하나씩 빼셔야 돼요. 그래서 특정 요일에 뭐 7시, 그러면 화요일 아침 7시에 지난주 화요일 6시 뭐 59분 뭐 7시 딱 그때까지의 영상을 지정된 경로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두 개가 되면 중복이 되죠. 왜냐면 날짜가 또 얘는 수요일 기준으로 또 일주일 수요일부터 저장하는 걸 추출해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하시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예약된 녹화물 추출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이 오늘까지 하게 되면 총 숫자는 한 11개 정도 될 거예요. 카메라 스테이션이 이거 말고도 다른 기능들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카메라 스테이션에 설치해서 일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딱 11개 정도의 동영상만 보시면 충분히 카메라 스테이션을 운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뭐 다른 기능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능은 추후에 제가 따로따로 해당 기능, 예를 들어서 스마트 서치라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따로 제가 다른 동영상 교육 자료가 마무리가 되면 그때 그 추가 기능에 대해서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과정을 마지막으로 카메라 스테이션 기본 동영상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